팬데믹 사태 이후에 서방에서는 한국에 매일 벌어지는 일들을 주목해왔습니다. 특히 줄어드는 확진자 숫자는 많은 국가를 희망에 부풀게 하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는데요. 최근 한국의 새로운 행보는 미국 언론들에게 다시 한번 극찬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급상승했다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이런 맥락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행동은 또 다른 의미로 주목받습니다. 일본은 이제 독립적인 방역 모범국을 자처하면서 파격적인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일본은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해 이번 사태 이후 중국과 대립을 격화할 거로도 보입니다. 여기에 중국은 적극 한국을 끌어들이며 미중 간에 한국을 내세워서 긴장을 고조시키고도 있습니다. 첫 번째, 워싱턴 포스트가 바라본 한국. 미국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 포스트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단행한 한국의 등교 개혁 상황을 사진기사로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6일 인터넷판 첫 머릿기사로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한국은 어떻게 학교를 다시 열었나? 라는 제목으로 9장의 사진을 실으면서 이 사진들은 학생과 교사들이 어떻게 이 질병을 막으려 노력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학교를 개학하는 나라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 등에서도 부분적으로 시작된 것인데 유독 한국에 대해서 대서특필한 것은 미국은 한국을 가장 발달한 방역 표본으로 본다는 뜻이 됩니다. 미국 역시 개학을 염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조명하는 것은 미국에도 매우 중요한 정보이며 미국도 이를 적극 모방하여 자국의 방역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별 투명 플라스틱 칸막이가 쳐진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학생들, 칸막이 속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 중인 학생들, 책상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대구 정화여고 교사들의 모습이 보도되며 한국 학교의 등교 자체가 미국에서 메인 뉴스로 등장한 모습입니다. 한국이 성공적으로 이를 컨트롤한다면 많은 국가들은 이 방식을 적극 채용할 것으로도 관측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서 주변국은 더욱 한국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미국 정부가 제시하는 팬데믹 중국 책임론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아베 총리, 중국의 폭탄 발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매체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가 중국에서 기원해 세계로 퍼졌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안 그래도 이것으로 예민한 와중에 적극 반발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코로나19 기원 문제는 엄격히 과학의 문제이자 사실과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런 행위는 세계보건기구 WHO와 의학 전문가의 의견에도 위배된다며 국제사회를 비롯해 중일 양국의 공동 방역 노력과 기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중국에 마스크 등을 기부하면서 양국이 방역 노력에 협조하자고 했지만 현재 가장 첨예하게 대립 중인 팬데믹 책임론을 미국 편에 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이 강력 대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어권 5개국의 파이브 아이즈를 제외하고는 중국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경우는 드물게 보였으나 G7에 속하는 주요 국가인 일본이 노골적으로 미국 편을 들면서 중국이 수세에 몰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NHK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는 중국에서 세계로 퍼졌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중국 해군력이 일본을 압도한다는 보고서가 나오자 생각 후 열도 문제가 있는 일본은 더욱 미국 편에 서서 중국에 대항하는 형태로 갈 것이 확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중국의 저항감을 본격적으로 나타냅니다. 세 번째, 일본 정부, 중국 통신 장비들 모두 거부. 일본이 본격적으로 미국과 같은 라인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정황이 동시다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 정부가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중국산 정보통신기기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 업체가 만드는 통신기기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달 운용 지침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국을 겨냥한 이 조치로 일본 중앙부처는 이미 화웨이와 GTE 등 중국 업체 제품을 조달 과정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는 미국이 안보 위협을 이유로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과 거래하는 기업을 상대로 중국 통신기기 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미국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신들의 공공기관에 하는 방식을 일본도 거의 그대로 카피해 가져온 것입니다. 이른바 미국의 중국 고립 작전에 일본도 힘을 보태면서 지금까지 아베 총리가 보여왔던 친중적인 모습이 있었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대폭 친중 행보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중국 배제에 동참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담수화 사업 중국 기업 배제 무슨 의미인가? 이스라엘 에너지 수자원부는 26일 소렉2 담수화 공장 프로젝트에서 홍콩의 대기업 허치슨 홀딩스의 입찰을 거절하고 자국 내 담수업체인 IDE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행보는 의외입니다. 이스라엘이 최근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스라엘에 대한 중국의 투자도 꾸준히 증가해왔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중국 기업은 이스라엘 대도시인 텔아비브의 경전철망 건설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최대 항구 도시인 하이파와 아시도드 개발 계약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양국이 밀착 조짐을 보이자 미국은 중동 지역의 핵심 우방인 이스라엘에 대한 중국의 투자와 정탐 행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달 초 예루살렘을 방문해 이스라엘에 대한 중국 투자에 대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 현지 언론도 미국이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 사회 기반시설 사업을 비롯해 5세대 이동 통신망 구축에 중국 기업을 채택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팬데믹 국면에 미국은 중국 배제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중국은 한국을 내세워서 각국에 일종의 경고를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5번째, 한국과 같이 중국과 소통하라. 팬데믹 사태로 글로벌에서 점점 고립되어가는 중국 당국이 관영 언론 등을 통해 한국을 부각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27일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양단스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중국과 한국 모두 코로나19로 큰 영향을 받았으므로 신속 통로가 양국의 경제 무역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신속 통로는 한중 양국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업인 절차 간소화 제도인데 중국 언론이 전문가를 이용해 필요하며 유익한 제도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는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사드 배치로 오랫동안 침체해 있었다면서 이제 양측은 전염병 방역 협력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 무역 토대를 다지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속 통로를 통하면 2주 격리 기간이 121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 일부 서방 국가는 전염병 상황을 정치화하고 중국과의 상호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국내에서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도 정치적 편견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여야만 중국과 신속 통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 당국은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한국에 관한 언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언론이나 당국의 언급은 한국의 일정 부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얼마 전에는 한중 양국을 동시에 방역 모범국으로 치켜세우며 양국을 동급화시키는 모습도 나왔는데 이제는 코로나 상황에 정치 협력도 잘하는 나라로 한국을 언급해 자칫 미중 간의 갈등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일본까지도 팬데믹 책임론을 자신들에게 돌리며 사실상 기댈 수 있는 나라가 공산권 외에는 많이 없으므로 한국에 좀 더 접근을 해오는 모양새로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대사관의 발언은 한국 당국을 긴장시킵니다. 6번째, 중국. 한국의 홍콩 보안법 관련 지지 요청. 중국은 현재 미국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내용을 한국 정부가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 관계자는 중국 전국인민대표회가 지난 22일 열리면서 해당 입법에 관한 내용을 한국 외교부와도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며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공유했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홍콩 보안법의 정당성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실상 한국 정부에 이해와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지난 24일 중국 관영 CCTV 인터뷰에서 중한은 우호적인 이웃 국가로서 핵심 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 왔다며 홍콩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은 한국 측의 홍콩 관련 국가안전법에 관한 배경을 적극적으로 소개할 것이고 한국 측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것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뜻밖의 홍콩 보안법 문제에서 미중 간의 한쪽의 지지를 표명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 주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홍콩 보안법은 미국에 엄청난 저항이 있습니다. 7번째, 트럼프. 이번 주 뭔가 있을 것.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이번 주 중 모종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28일 홍콩 보안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제재 등 경고장을 날려온 미국이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이 이어지자 여러분이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듣게 될 어떤 것이라며 내 생각에 아주 강력하게 라고 말하며 홍콩 보안법에 관한 강력 대응을 시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그동안 경고 내지 엄포 수준이던 대중국 제재 내지 보복 조치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뜻이어서 중국과 갈등 고조가 우려됩니다. 여기에 팬데믹 책임론까지 덧붙여졌기 때문에 미국의 특단의 조치가 등장할 걸로 보입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홍콩 보안법 추진이 큰 실수라고 지적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아주 짜증이 나 미중 무역 합의가 그에게 이전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은 중국에게 미국 대신 보복을 당하는 상황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팬데믹과 홍콩 갈등으로 인한 불똥이 한국으로 튀지 않을지 관계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테러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